은주는 TV. 은퇴 후의 인생 2막을 함께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인생 2모작. 자, 직장에서 일할 수 있는 날이 점점 짧아지고 있지요. 퇴직 후 생존을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준비를 하시면 좋을런지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찾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은퇴 준비 실전연구소 김관열 소장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트코치 국내일호 은퇴준비 실전연구소 소장 김관열입니다. 네. 자, 은퇴 준비 세 번째 영역이 끝도 삶입니다. 이 퇴직 후에도 끝없이 배우고 또 도전하는 삶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는데, 소장님께서는 끝도 삶을 어떻게 준비하고 또 진행했는지 좀 알려주시죠. 네, 제가 지난번 시간에 설명드린 5가지 끝도삼 원칙 중에서요. 네. 첫 번째 원칙이 의학 배우기는 포기할 수 없는 최고의 도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네. 그것도 가급적이면은 새로운 의학에 도전해 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우선 의학 배우기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은 저는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 의미 중에 가장 큰 부분은 퇴직 후에도 스스로 공부하는 모습을 가짐으로써 퇴직 후에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자존감 상실을 예방하는 특효약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예. 아주 공감이 가는 부분입니다. 스스로 공부하는 모습이 자존감 상실을 예방하는 특효약이다. 야, 그렇습니다. 이거는 머리에 좀 깊이 새겨둘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퇴직 후에도 항상 배운다는 모습을 가족들에게 이제 보여줌으로써 아내는 물론이고 이제 제법 이제 성장한 아들, 딸들에게 이제 심지어 점차 커가는 그 손주들에게도 항상 공부하는 아버지, 어머니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공부하는 모습 즐겁고 참 좋습니다. 근데 이 외국어를 배우고 싶어도 이 머리가 굳어서 못하겠다. 이런 분들이 주변에 참 많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퇴직 후에 이제 하는 어학 공부에 너무 큰 어떤 특정 목적이나 의미를 두지 마시고 단순히 어학을 공부하는 그 자체에만 목적을 두시는 게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퇴직 후에 어학을 배워가지고 어떤 특정 나라에 우리가 가가지고 사실 것도 아니고 또 무슨 취업을 위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냥 그날 어학 공부 자체를 조금씩 즐겨보시는 겁니다. 그러면 매일매일 조금씩 어학을 공부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실력이 쌓이기 시작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 그 기쁨은 말할 수 없겠는데요. 예. 그리고 이제 가급적 새로운 언어에 도전해 보시라는 그런 의미도 자기가 선택한 이제 새로운 어학을 처음부터 배우다 보면은 이제 맨 기초부터 배워야 되는데 새롭게 인생 2막을 산다는 의미에서 새로운 언어를 처음부터 배운다는 것은 나름 큰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배우시는 것이 오히려 더 흥미가 있고 동기부여도 더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예, 절대 조급해하지 마시고 중요한 것은 지속력 있게 끌고 가시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진도 나가는 것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더라도 매일매일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어떤 외국어 공부를 시작을 하셨는지요? 예,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을 저 자신도 이제 하다가 네. 중국어를 최종적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네. 한마디도 이제 할 줄 모르는 중국어를 독학으로 이제 공부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은 전혀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워낙 이제 인터넷상에 좋은 프로그램이 많기 때문에 독학으로도 이제 충분히 즐기면서 어학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다만 좀 더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어떤 목표에 대한 실천력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자격증을 도전의 목표로 하시는 것이 좋다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러셨죠. 예, 저는 이것도 하나의 자격 시험인 중국어 능력평가 시험인
신 HSK라는 것이 있거든요. 네. 이것을 목표로 해가지고 지금 3급, 4급은 통과를 했고요. 음흠. 지금 5급, 6급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 예. 최종 단계인 6급까지 마치면은 새로운 언어인 러시아에 도전을 해볼 생각을 잠정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야, 러시아까지. 예, 아주 멋집니다. 그럼 또 다른 끝도삼 아이템 뭐가 있을까요? 끝도삼 두 번째 이제 원칙과 관련된 내용으로는 배우고 싶은 분야나 혹은 도전하고 싶은 분야는 가급적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하시는 것이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네. 제가 은퇴 준비 과정에서 취득한 자격증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음, 제 자랑은 아니고요. 제가 진행했던 걸 간단히 좀 설명을 좀 드리면요. 예. 제가 처음 도전한 종목은 지난번 설명드렸듯이 양식 조리 기능사 국가 자격증이었고요. 네. 이어서 도전한 분야가 제빵 기능사 국가 자격증이었는데요. 음. 당시 이제 제 경쟁 라이벌이 그쪽 분야에 이제 진학하려는 고등학생들이라고 제가 농담할 예, 예. 정도였으니까요. 네. 당시 저는 이를 배우기 위해서 매일 퇴근 후나 또는 이제 임금 피크제 기간 동안이었으니까 그 기간 동안에 반차 등 휴가를 적절히 잘 이용해 가지고 학원을 다녔기 때문에 다소 어려움은 좀 있었지만은 시험을 합격을 했고요. 네. 특히 제빵 분야는 제 은퇴 후 마련된 생활 공간에 홈 베이커리를 만들어 가지고 빵을 직접 굽게 오, 되었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래서 네. 저의 가장 비장의 무기는 독일의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에 가장 많이 먹는 빵인 슈톨렌이라는 빵인데 재료가 약 한 20개 정도 들어가는 최고급 빵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슈톨렌이라는 독일의 크리스마스 시즌에 주로 먹는 빵, 예, 예. 최고급 빵. 아, 그러셨군요. 예, 예. 예. 그 외에 제가 이제 자격증으로는요. 소방안전관리사, 아동요리 지도사, POP 및 캘리그라프 지도사 자격증을 먼저 취득을 했고요. 네. 계속해서 공공기관 면접관으로 활동이 가능한 직무 전문 면접관이라고 있습니다. 그 네. 1급 자격증을 취득하고 음, 그다음에 안전 분야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안전지도사 자격증인 안전교육지도사, 재난안전지도사, 실부안전지도사, 어린이안전지도사 이 4개 자격증을 순차적으로 취득을 해가지고 안전교육 전문 강사로 지금 활동을 하고요. 네. 이와 연계해가지고 국가 민방위 재난안전교육원을 통해가지고 민방위 강사 자격을 취득하여서 이를 어유. 기초로 대구와 경주 지역의 화생방 분야의 전문 강사로 선발되는 등 그 취득된 12개의 그 자격증을 통해 가지고 은퇴 생활에 나의 핵심 브랜드인 셀프코아 브랜드의 개발에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진도를 나간다라는 게 이런 것이 너무 연연하지 말고 어떤 그 나의 삶을 위해서 꾸준히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도 하셨지만 이 전문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이게 또 계속해 나가는 그런 삶의 활력소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예. 예. 참 짧은 시간에 많은 자격증을 취득을 하셨고 또 그에 관계되는 활동을 하고 계시는군요. 네. 자, 그럼 세 번째 원칙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세 번째 원칙은 SNS를 통한 무한한 소통 공간이 퇴직 후에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네. 대부분 퇴직자들이 이러한 SNS와 관련된 분야에 관심이 없거나 또는 대단히 소극적입니다. 음흠. 제 주장은 이에 대한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개발해 나가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조금 넓은 의미의 SNS는 페이스북, 트위터, 그다음 카카오 스토리, 인스타그램, 블로그, 네이버 밴드, 유튜브, 틱톡 등 요즘 뭐 그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 종류에 따라 가지고 활용 용도나 그 대상이 좀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오늘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런 하나의 종류를 SNS의 종류를 좀 더 생산적으로 활용되는 것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가지시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는 현직에 있으면서 나이 60이 되기 전에 꼭 나만의 블로그를 한번 가져보자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예. 당시 저는 이제 정년 퇴직 후 내 삶의 친구 같은 존재가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악기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음. 그런 친구보다 더 곁에 있어줄 동반자와 같은 존재가 있다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니까 내 생각을 또 내 마음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블로그가 아닐까 생각이 되었던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블로그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그런 상태에서 유튜브 등을 이제 참고해서 블로그 계정 만들기부터 하나하나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음.
예, 기본적인 이제 제작 방법을 이제 습득한 후에 내 블로그 만들기에 이제 구체적으로 접근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것을 은퇴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방황하고 있는 퇴직 예정자들에게 최소한 어떤 마인드로 또한 또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좋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작업을 진행시켰던 거죠. 그러셨군요. 예, 그래서 이제 카테고리가 7개로 제가 쪼개서 플로로그에서 은퇴의 승패는 준비에 있다. 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가 지금 방송하고 있는 이 은퇴 준비 4영역과 또 가장 중요하다고 제가 주장하고 있는 자기 핵심 브랜드, 셀프코어 브랜드 창출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나중에 또 이 방송을 통해서 설명드릴 그 액티비티 실전 툴인 실천형 버킷리스트 관리 등의 내용을 담아가지고 하나의 저만의 멋진 블로그를 탄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군요. 예, 예. 잘 이 알겠습니다. 블로그 내용들이 바로 이제 책으로 나중에 만들어져 가지고 우리나라 최초의 은퇴 준비 실전 지침서인 은퇴를 준비하는 사람들을 뜻하는 은준인 책이 작년 3월에 출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군요. 예, 블로그를 제가 시작할 때만 해도 뭐 책을 쓰겠다는 그런 생각은 전혀 못했지만은 네. 블로그가 점차 이제 완성돼 가는 과정에서 야, 이것을 꼭 책으로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하는 꿈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군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뭔가 하나하나 이뤄나가면서 그것이 또 더 큰 목표로 이어지고 이런 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지금까지 인생 이모작 은퇴 준비 실천연구소 김관열 소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소장님 얘기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